미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꽝꽝 얼어붙어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말 끝을 모르는 하락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금리 인상이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집값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한 줄기 광명이 비출지 머니라떼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 최건일입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 값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22년 매매가 최고가 대비 4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역대급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무엇보다 가파른 기준금리의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한 지금이 바로 집을 살 절호의 기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아니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도 우리는 먼저 일단 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요, 인플레를 잡겠다면서 미 연준이 아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 연준의 스탠스가 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2월 FOMC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이 부동산 상승 타이밍을 알아보는데 왜 FOMC 회의록을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서 왜 연준의 태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지금 나오는 화면의 기사를 보시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우리 정부로부터는 어느 정도 독립을 했지만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연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이 한국의 부동산 하락을 야기했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결국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을 한국도 그대로 쫓아갈 확률이 매우 높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FOMC는 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FOMC는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로 FRB 이사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이렇게 총 12명으로 구성된 페드 산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요, 페드는 한국은행이고요, FRB는 한국은행 총재와 고위 간부이사회, 그리고 FOMC는 금융통화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결정하죠. 그래서 FOMC의 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번 2월에 FOMC 회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ongoing increase라는 문구를 계속 사용했어요. 즉, 이 기준금리를 0.25%씩 아직은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희망적인 부분은요,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였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0.5%, 0.75%로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스텝, 미친듯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살살 0.25%씩만 올릴게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금리 고점론인데요. 이번 2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에 베팅 중이거든요. 그런데 FOMC에서 현재 시장의 예측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이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내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
드디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아마도 없겠죠.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비록 현재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1%에서 6.5%까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대로 CPI가 더 하락한다면 금리 인상을 곧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네 번째는요, 연준의 경제 전망이 틀리고 시장의 경제 전망이 맞을 수도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준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거 뉴스 기사를 보면요, 파월은 2022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라고 아주 단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5개월 뒤인 2022년 12월 뉴스를 보면요,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도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에서는요, 우리가 단언하던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것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 왜? 전 세계적인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인 경제 상황을 다들 지금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확실한 경제 전망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각종 경기 선행 지표도 있죠. 예를 들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이요, 과거 경기 침체 진입 직전이나 진입 수준 정도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니네 더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니네 더 나가면은 이번에는 진짜 경기 둔화, 아예 경기 침체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진짜 세게 돌아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연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이번 2월 FOMC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번 2월의 FOMC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두 번째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인정, 세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차차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참,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 통화정책 외부 시차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통화정책 외부 시차라는 건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차는 약 1년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 긴축 정책은 사상 유례 없이 빠르게 그리고 최강도로 진행되어 왔죠. 따라서 올해 상반기부터 연준의 고강도 긴축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속도 조절론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큰 틀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큰 물살이 움직여야지 다른 작은 물길에도 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안녕.